미안해요. 놀랐죠? 당신 왜 지금? 안녕하세요. 일은 고개 넘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조금 알겠다 싶은 할미입니다. 오늘은 내 오랜 친구 옥자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나랑은 젊어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올해 딱 60이 되었지 뭐예요. 애들 셋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지금은 영감이랑 둘이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아요. 마당도 아담하게 있고 겉보기에는 참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옥자네는 좀 남다른 구석이 있어요. 옥자가 언젠가 나한테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내 속이 다 답답하더라고. 옥자네 아침은 꼭 두새벽부터 시작돼요. 해 뜨기도 전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간대요. 남편 양반이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부터 배고프다고 성하거든. 쌀 씻어 밥 안 치고 된장국 보글보글 끓이고 냉장고 뒤져서 나물 두어 가지 무치고 여느 집 주부들이랑 똑같이 상을 차려놓고 영감을 깨우러 가지요. 옥자 남편 민수 씨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살가운 말 한마디 하는 걸 못 봤어요. 대화를 해봤자 응, 아니, 그래 이게 다인 사람이니까. 잠에서 깬 민수 씨는 꼭 찬물 한 잔부터 마신대요. 그러고는 늘 똑같이 묻는답니다. 뭐야? 아침 밥상이 뭐냐고 묻는 거지요. 그런데 웃기는 건 밥상 물어놓고 정작 부엌으로 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없이 옥자한테 다가와서는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리곤 턱으로 옥자 어깨를 툭 밀어서 눕힌답니다. 옥자 말로는 그러고는 딱 필요한 부위만 옷을 벗겨낸다고 하더이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옥자도 처음 신혼 때는 그게 그렇게 가슴 설레고 좋았다네요. 젊은 남편의 뜨거운 손길이 부끄러우면서도 싫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60이 된 지금은 안 돼요. 그 영감한테는 밥보다 먼저인 게 따로 있다는 걸, 그게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아침 의식이라는 걸요. 다른 집 영감들은 국 식었다고 타박한다는데 옥자네 민수 씨는 그런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양심이 있다면 국 식은 거 타박할 염치가 없을 테니까. 옥자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 영감은 아침에 두 끼 먹는 사람이라고. 이 할미가 듣기에도 참 딱한 건지 징한 건지 모를 일이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옥자는 그 세월을 살아냈어요. 밥 먹다가 말고 안방으로 끌려 들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장 보러 나가려고 옷 다 입었는데도 그놈의 아침 인사 때문에 옷을 다시 벗어야 했던 적도 부지기수였다네요. 그때는 옥자도 정말 지긋지긋했대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자식들 줄줄이 낳고 키우다 보니 또 세월이 약이라고 무뎌지더랍니다.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대요. 누가 보면 창피하고 망측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요. 근데 옥자네 집에서는 그게 그냥 아침 풍경이래요. 다른 집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먼저 풍긴다면 옥자네는 영감 채온이 먼저 방안을 데우는 거지요. 그게 그들 부부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서랍니다. 옥자네 부부에게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이 또 있어요.
날씨 좋은 날이면 옥자는 마당에 빨래를 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조기 쓴다지만 옥자는 햇볕에 바싹 말린 빨래 냄새가 좋대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먹다 남은 된장국 데우고 빨래 바구니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탁탁 털어널고 그러다 장독대에 쌓인 마른 나뭇잎이나 털어내고 그게 옥자의 소소한 아침 일과지요.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대요. 밥상 치우고 세탁기에서 마지막 탈수 끝나는 소리 들으면서 잠시 멍하니 마당을 보고 서 있었는데 민수 씨가 느릿느릿 마당으로 나오더랍니다. 늘 그렇듯이 속옷 바람으로요. 그 사람은 집에서는 꼭 그렇게 다닌대요. 남 눈치 같은 건 전혀 안 보는 사람이라. 옥자는 그냥 못 본 척 빨래를 털어서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지요. 하얀 속옷, 수건, 양말 하나씩 널고 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등 뒤에 와 서 있더랍니다. 뭐 마실 거라도 줄까? 했더니 역시나 대답이 없더래요. 그 사람 특유의 무대응. 그러다 갑자기 빨랫줄 밑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더니 뒤에서 옥자를 와락 껴안더랍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를 말이에요. 그것도 꼭 그 자세로 한참을 서 있더래요. 바람이 살랑 불어서 널어놓은 축축한 속옷자락이 옥자 뺨을 살짝 스치고 손에 들고 있던 빨래는 그대로 말라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젖었잖아. 옥자가 타박해도 소용없대요. 그저 두 팔로 옥자 허리를 살짝 더 꽉 조일 뿐. 옥자는 행여나 담 너머로 이웃이라도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얼른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마당 한복판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게 된 거지요. 그 사람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서늘해서 그랬는지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더랍니다. 민수 씨는 옥자가 땅바닥에 주저앉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했대요. 옥자는 땅에 떨어진 수건이라도 끌어다가 무릎을 덮고 앉아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라도 봤으면 정말 큰 망신이었겠지요. 그런데도 민수 씨는 단 한마디 미안하다거나 조심하자거나 그런 말이 없더래요. 그게 옥자 남편 민수 씨랍니다. 말 대신 몸으로 먼저 표현하고 긴 시간보다는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옥자는 지금도 빨래를 널러 마당에 나갈 때는 꼭 뒤통수가 서늘한지 한번 확인하고 나선다고 하더이다. 참 팔자련이 해야 하는 건지. 언제는 옥자가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던 날 이야기예요. 친정 언니 생신이라 점심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모처럼 만나는 거라 옥자도 신경이 쓰였겠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국 하나 끓여놓고 영감 밥상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치고 나서야 겨우 거울 앞에 앉았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외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젊을 때처럼 쓱쓱 되는 게 아니거든. 눈썹 하나 그리는데도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잘 안 되고 분 바르는 것도 공들여야 하고요. 그날도 옥자는 거울 보면서 눈꼬리에 아이라인인가 뭔가 그거 그린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하고도 무거운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민수 씨가 방문턱에 기대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왜? 하고 물었지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사람답게
그런데 갑자기 옥자가 의자에 곱게 걸어놓았던 원피스를 집어들더니 침대 위로 툭 던져버리더랍니다. 그러고는 딱 두 마디. 그거 말고 그 옷 입고 나가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왜인지는 묻지 않아도 뻔했대요. 자기 딴에는 그 원피스가 너무 화사하거나 짧다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다 늙은 마누라가 원피스 걸치고 나간다고 누가 쳐다나 보겠냐마는 이걸 보면 옥잔의 영감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옥자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꼭 기분 상한 티를 내요. 말로는 안 하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려는 옥자를 잡아 끌어서 다시 옷을 벗기고 만답니다. 그럴 때면 평소보다 조금 더 강압적으로 힘을 써요. 옥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옴짝달싹 못할 때까지요. 정말이지 속 터지는 노릇이지요. 옥자는 머릿속으로는 친정 언니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만 떠올랐대요. 늦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수십 년간 길들여진 대로 익숙하게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더랍니다. 그날 결국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고 머리는 다시 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답니다. 옥자의 외출 준비 시간은 늘 그런 시기래요. 옥자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감이 자기 시간을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지요. 그게 민수 씨라는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랍니다. 옥자는 그걸 통행세 같은 거라고 생각한대요. 어디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말이에요. 주말 오전이었던 날도 있었어요. 옥자는 세탁기를 돌려놓고 민수 씨는 마당 장독대 물청소를 막 마치고 들어왔지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수건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옥자도 모르게 불쑥 따라 들어갔답니다. 등 밀어줄까? 그렇게 말했더니 말없이 고개 한번 까딱하고는 욕조턱에 털썩 앉더래요. 옥자는 샤워기로 뜨끈한 물을 뿌려주고 떼수건에 비누를 묻혀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넓고 단단한 등, 어깨뼈 근처에 흉터처럼 남은 오래된 점이며 허리께 살짝 휘어진 척추 라인이며 그 익숙한 등을 문지르다 보면 문득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대요. 결혼 초 부끄러워하면서도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가던 시절도 생각나고 아이들 어릴 때 업어주던 넓은 등도 떠오르고요. 등을 다 밀어주고 물을 끼얹어 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옥자를 보더랍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대요. 이제 당신 차례지. 옥자는 말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가 샤워기를 들어 옥자 몸에 물을 뿌려주었고 다시 옥자 어깨부터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거칠면서도 익숙한 손길이 목덜미를 지나 옆구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물줄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꼈답니다. 욕실 안에는 뜨거운 김이 점점 더 짙어져서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 희뿌연 공간 속에는 벌거벗은 두 사람의 모습뿐이었지요. 김서린 거울 너머로 보이는 서로의 모습이 젊은 날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주름지고 군살 붙은 몸뚱어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지요. 옥자 말로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젊었을 때는 욕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만 좀 해.
하며 신경질 내고 등을 돌린 적도 많았답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내 인생이려니 하고 산대요. 밖에 나가서 속 썩이는 것보다야 집에서 이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도 가끔은 서로의 몸을 씻어주는 그 시간이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서로의 살갗을 통해 나누는 거지요. 하지만 역시나 민수 씨는 그런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답니다. 그게 옥자네 집의 평범한 토요일 오후 풍경이에요. 첫째 딸이 첫 손주를 낳았을 때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첫 손주인지 몰라요. 옥자도 민수 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딸에게서 엄마 순산했어 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민수 씨랑 옥자는 바로 그날 새벽에 짐을 챙겨서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기쁜 일이 있어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 운전은 내가 할게. 그 정도가 다지요. 그래도 옥자는 안 돼요. 남편도 속으로는 얼마나 설레고 들떠 있는지 평소보다 살짝 들뜬 걸음걸이나 운전하는 모습에서 다 느껴진다고요. 밤 11시쯤 출발해서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고속도로 한복판 휴게소에 들렀어요. 밤새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지요. 운전대에서 내리고 나서도 민수 씨는 역시나 말 한마디 없었어요.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뽑아 마시고는 쉼터 벤치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래요. 그 새벽 시간에는 휴게소에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주차장에는 화물차 몇 대만 불을 끄고 쉬고 있었고 편의점 불빛만 외롭게 깜빡였지요. 살짝 쌀쌀한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 나오는 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지요. 옥자가 춥지 않아? 하고 물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가자고 하더랍니다. 차에 올라타서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다시 출발하려나 보다 하고 옥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부드럽게 후진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휴게소 건물 뒤편 불이 꺼진 정비 차량 전용 주차 공간 쪽으로 차를 슬며시 옮겨 세우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옥자가 물었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지요. 남편은 기어를 주차피에 놓고는 옥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없이 안전벨트를 풀어주더래요. 그리고는 천천히 옥자 무릎 사이로 손을 넣더랍니다. 그 순간 옥자는 이미 직감했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 이제 척하면 척이지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에요. 주변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면 마치 뭔가를 확인이라도 하듯 옥자에게 다가온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운전석 등받이를 조금 뒤로 젖히고 조수석에 앉은 옥자 위로 상체를 덮어오는데 옥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이 양반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을 몰라. 첫 손주 보러 가는 길에도 어김없이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지요.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 볼까봐 옥자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휴게소 직원이나 다른 운전자라도 나타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에는 참 무신경해요. 유리창에 김이 서릴 만큼 차 안이 뜨거워져도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지요. 옥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보, 누가 보면 어떻게 하고 속삭여도 남편은 부부인데 뭐가 어때?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답니다. 그날은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버거웠대요. 좁은 차 안에서의 자세도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수치심과 불안감이었지요. 몇십 년을 받아들여 온 몸인데도 그런 날이면 새삼스럽게 부끄러움이 밀려온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더 흥분한 탓인지 옥자는 새어나오는 소리를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지요. 깜깜한 정비구역에 잠시 세워졌던 그 낡은 승용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또 하나의 은밀한 장면을 남겼답니다. 첫 손주를 보러 가는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도 그들 부부만의 오랜 습관은 어김없이 반복된 거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스스럼 없어지는 남편 때문에 옥자는 요즘 마음 졸이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 또 아침 인사를 요구할지 모르니까요. 아마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는 옥자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시절이었지요. 여름휴가를 맞아서 남편이랑 옥자 그리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강원도 어디 계곡 근처로 가족여행을 갔었답니다. 펜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허름하고 민박집이라고 해야 맞을 법한 곳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곳에서도 마냥 신이 나고 즐거웠지요.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계곡에서 물놀이하느라 정신없었고 옥자랑 남편은 평상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박을 나눠 먹었고요. 가족끼리 방 하나를 빌려서 썼는데 오순도순 모여 잠자는 그런 구조였어요. 밥은 밖에서 사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고 잠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쭉 펼쳐 깔고 다 같이 잤지요. 그날 밤도 아이들 먼저 씻기고 재우고 나서 옥자는 조용히 밖에 있는 공동 세면장에 다녀왔답니다. 시원하게 씻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방문을 굳게 잠그고 있더래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옥자도 까치발로 걸어 들어가 이불 한쪽에 조용히 누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옥자 옆으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더니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애들 깨요. 옥자가 속삭이며 말렸는데도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일 뿐 멈추지 않더래요. 행여나 아이들이 뒤척일까봐 옥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긴장했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최대한 벽 쪽으로 돌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속도를 절대 늦추지 않아요. 정말이지 그럴 때면 옥자는 남편이 믿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과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지요. 한바탕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겨우 넘겼어요. 옥자는 숨을 몰아쉬며 한숨 돌렸지요. 이제는 자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그 사람은 그대로 등을 돌려 누운 채로 나지막이 말하더랍니다. 나가자. 옥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헛웃음이 났대요.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이불 밖으로는 아이들 셋이 색색거리며 고른 숨소리를 내쉬고 있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귀청 떨어져라 울어대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서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옥자는 남편 손에 이끌려 까치발을 하고 문 밖으로 조용히 끌려나갔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별빛만 총총한 시골 민박집 마당 한 구석에서 또 한 번 남편의 요구를 받아줘야 했지요.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감춰주던 아주 뜨겁고 긴 밤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편은 만족한 듯 방으로 돌아와 깊은 잠이 들었어요. 옥자는 밤새 잠을 설쳤답니다. 혹시 아이들 중 누가 잠결에라도 깼을까봐, 다음날 아침 아이들 눈빛이 이상하진 않을까봐 괜히 혼자 조마조마했지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밥 먹으러 나갔고, 옥자는 뒤늦게 방에 남아 이불을 정리하면서 간밤에 뜨거웠던 기억과 이불 속에 남은 체온을 가만히 떠올렸답니다. 옥자 말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젊으니까, 부부니까 그럴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다들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라는 자리는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단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하려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요. 그렇게 길다면 긴 세월을 옥자는 자기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날들까지 포함해서 남편의 그 왕성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욕구를 거의 매일같이 다 받아주며 살아왔어요. 생각하면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세월이었지요. 물론 남편으로서의 정이나 미운 정, 고운 정이 전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의무감이라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기 어렵지요. 민수 씨가 비록 말은 없고 무뚝뚝했지만 가족을 위해 굳은 일 마다 않고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이기는 했으니까요. 옥자도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왔고요. 그렇게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가정을 지키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흘러온 세월이었어요. 옥자의 영감은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살면서 힘들 때도 왜 없었겠어요. 사업이 어려워 돈 걱정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속 썩일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옥자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민수 씨는 그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거나 담배만 피워 물 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옥자가 고생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밥그릇만 싹 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흔한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도 평생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저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옥자는 늘 알아서 남편의 기분이나 생각을 눈치로 읽어야 했고 그 사람 역시 옥자가 그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참 이상하고도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늦가을이라 김장을 막 끝내고 남편이랑 옥자 둘이서 저녁 겸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있었거든요. 김장하느라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큰일을 끝냈다는 후련함에 술맛이 달았지요. 옥자는 손에 아직 덜 지워진 김치 국물 얼룩이 묻은 채로 다리 한쪽 편하게 풀고 앉아서 김치 속을 안주 삼아 홀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주잔을 채우더니 옥자 앞에 툭 내려놓고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살아줘서 고맙네. 옥자는 처음엔 자기가 잘못 들었나 했대요.
평생 그런 비슷한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놀라서 남편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그 말만 툭 던져놓고는 조용히 자기 잔의 소주를 마시더래요. 그 짧고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옥자 가슴속에 퍽 하고 깊이 박혔답니다. 평생 말없이 몸으로만 다가오던 그 사람 입에서 처음으로 들은 진심 어린 말. 살아줘서 고맙다는 그 말이 지난 수십 년간 옥자가 느꼈을지도 모를 외로움과 서러움을 한순간에 다 녹여주는 것 같았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의 민수 씨는 평소와는 많이 달랐답니다. 늘 급하고 거칠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웠대요. 옥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혹은 마지막을 예감한 노부부처럼 아주 애틋하고 다정했다고 합니다. 옥자는 그 순간 참 어리고 뜨거웠지만 서로 몰라서 서툴고 힘겨웠던 젊은 날들이 문득 떠올랐다고 하네요. 그런 따뜻한 말을 처음으로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날 밤은 옥자도 쑥스럽지만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안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옥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동안 남편의 여전히 뜨거운 욕구가 때로는 주책맞고 부끄럽고 지겹다고 느꼈던 것이 혹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늙고 주름진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세월의 흔적이 마치 내 젊음을 훔쳐간 도둑처럼 느껴져서 은연중에 남편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함께 좋은 날도 겪고 힘든 날도 견디며 여기까지 같이 잘 살아낸 사람인데 라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옥자는 생각했대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식의 말도 그런 식의 마음 표현도 말이에요. 그 고맙네라는 말이 뭐라고 그 단 한마디로 옥자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길고 고단했던 세월을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게 바로 내 친구 옥자와 그 영감 민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과 그 침묵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낸 한 여자의 나날들. 그래도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말로 아내의 얼어붙었던 마음 전부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어쩌면 부부란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가끔 건네는 진심 하나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관계 말이지요. 옥자는 이제 남편의 아침 인사를 예전처럼 마냥 힘들게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물론 여전히 귀찮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도 나름의 정과 연륜이 쌓여 있음을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날 밤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 할미가 보기에도 참 미련하면서도 애틋한 부부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삶도 우리네 인생의 한 모습이겠지요.